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노건입니다. 8월 8일 오후 4시 13분이네요. 예. 지금 뭐 이재명 당선자 얘기가 안 나와요. 아예 휴가를 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저는 뭐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제 또래이신 경우가 많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오래 산 거죠. 옛날에는 환갑이면은 그러니까 환갑 잔치도 해주고 그랬으니까요. 오래 살았다고. 오래 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라는 게 특히나 이 잘난 체 하는 웃고는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저는 무슨 이런 특별히 그 어떤 점쟁이들 뭐 이런 점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처럼 무슨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신기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아닌데 느낌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막 순진해서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번 경우에는 이번 경우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아주 이상한 상황인데 예를 들자면 이재명 당선자가 갑자기 정말 말 그대로 비명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 뭐 꼭 누가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재명 당선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확률은 희박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별의별 변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은 말이죠. 이재명 당선자는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부정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을 사람이 당선된 경우는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높았어요. 다른 2위 후보자보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가 있었을 확률이 있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여론조작은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여론조작은 그때는 유튜브의 힘이 별로 활발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속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일종의 그것도 사기 탄핵인데 속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선거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없었어도 부정선거를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던 겁니다. 그때 상황은.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달라요. 김문수 후보가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어찌됐건 저는 아직은 그분을 욕하진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우파에 어떤 큰 영향을 그래도 좋은 영향을 미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약간 욕을 먹을 부분이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저는 그분을 욕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당선자는 어떤 경우였냐면 만약에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꽤 큰 차이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이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역사가 증명을 한다 그러죠. 시간이 꽤 지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자니 뭐 저거 좀 생각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어찌됐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선거가 있었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면은 김문수 후보가 큰 표차로 당선이 됐었을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 머리 좋은 웃군이 보기에 뭐와 차이가 나느냐?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가 없었음에도 당선이 안 됐을 경우와 그러니까 표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안 했는데도 이재명 당선자가 당선됐을 경우, 예, 그 경우하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때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안 했어도 당선이 됐었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예. 불법 탄핵이었다 할지라도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 당선자는 불법 탄핵을 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온 국민이, 많은 국민들이 그걸 지켜봤고 1.23 계엄 이후에 그 상황을 쭉 지켜봤어요. 그 불법 탄핵되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불법적인 8대0 인용이 나오는 그 과정 자체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저도 포함해서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분노했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가 확실했는데 굉장히 많은 표를 집어넣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집어넣었는데 그 정도 표 차이로 이겼다. 8% 차이로 이겼는데 그 정도 차이로 이겼다는 것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면은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었을 거란 얘기예요. 꽤 큰 차이로. 역으로 한 8% 차이 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정도로 당선이 됐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상황은 이재명 당선자의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 그 부분에서 차이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는 원래 옛말에 그런 거 있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라고 해서 이재명 당선자 본인은 알 겁니다.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은 알아요. 아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 본인이 느낄 적에 자기가 정당성이 없다는 걸 자기가 느끼는 경우와 자기가 떳떳한 경우는 달라요. 내가 아무리 범죄자지만 나는 어찌됐건 이번 선거에서 이겼어. 이 느낌과 이번 선거에서 내가 부정선거를 안 했으면 내가 졌겠네. 이 느낌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거 외에도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낸다는 겁니다. 이 머리 좋은 웃군이 6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야, 너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당선도 안 됐을 놈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게. 근데 부정선거를 안 했어도 당선이 됐을 사람이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리 불법 탄핵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부정선거가 없이도 당선됐을 사람이었다면 조금은 대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미국 측에서의 압박, 사실은 미국 측에서 트럼프가 지금 때리는 관세나 이런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죽하면은 MBC가 쳐주는 쉴드까지 뽀개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관세로 타격을 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고, 그런 타격은 결국은 이재명 당선자의 그 지지율을 흔들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선자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게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흔들린다는 것은 일반 대통령,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저쪽 좌파들의 그 언론 공작 때문이죠. 그게. 그러니까 언론의 거짓된 보도 때문에, 편향된 보도, 거짓된 보도 때문에 뭐 김어준, 제가 나중에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어준이라는 인물이 지금 이 언론계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MBC에 어떻게 보면 버금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선자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만 지지율이 흔들려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희박한 확률이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재명 당선자가 갑자기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확률도 상당히 로또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있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당선자가 갑작스럽게 자살을 했다.
왜 했을지 모르죠. 처음에는 모르겠죠.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거의 자살에 가까운 사고를 당하셨는데 자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이재명 당선자는 이제는 뒤가 없어요.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고 어찌됐건 예전 야당 대표 시절에는 나는 대통령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뭐 정해진 길이 있었지만 뭐 그에 따라서 뭐 지지자들도 이재명 당선자에게 많이 뭐 지지를 보내고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은 없거든요. 무슨 뭐 세계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갑자기 이재명 당선자가 자살을 한다든가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조금만 빠지면 이재명 당선자는 정말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 지지율은 그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상 누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모래도 아니고 막 허공에 쌓아 올린 성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빠질 겁니다. 갑자기 무너질 거예요. 그게 정당하게 들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던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와 다른 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저 좌파 공작에 의해서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음에도 그럴 위험은 없었어요. 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리상 계엄을 통해서 저쪽 좌파에서 이제 꼬투리를 잡고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갖고 이 상황을 만들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뭐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선자는 지금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역사상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이런 대통령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가짜가 대통령이 된 적은 없었어요. 아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마 전무후무일 거예요. 이번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다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어디 저 아프리카의 저 후진국도 아니고 지금은 세계 10대 선진국 안에 드는 선진국인데 그런 선진국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나온다니요.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자체를 음모론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어디 아프리카 후진국도 아니고 이렇게 문명화된 나라에서 선진화된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그게 니들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그게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뭐 늘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게 뭐 우매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일어났던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 인정했죠. 빨리 알게 된 거죠. 이것 봐라. 정말인가? 이러고 여러 가지 체크해보면 다 답이 나와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정선거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선관위 논리잖아요. 선관위 논리가 부정선거 그 언급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이런 논리잖아요. 그게 지들이 해놓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선자는 지금 굉장히 특별한 정말 역설적으로 아주 특별한 대통령이에요. 이런 대통령은 없었어요. 그 거짓의 토대 위에 만들어진 성을 쌓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대통령이 된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관을 하고 싶다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고 그것은 원래 레임덕이라는 게 그래도 한 매년 한 4년은 우리나라가 이제 4년 5년제니까 그래도 한 4년째 돼야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이재명 당선자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표에 의해서 진짜 제대로 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건 뭐 하늘이 아는 겁니다. 그건 땅이 알고 우리 말에 옛날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연히 알죠. 더군다나 국민의 절반이 알아요. 지금 저쪽에서는 자꾸 그 조작을 통해서 그 여론조사를 자꾸 조작을 통해서 발표를 하니까 아직도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90%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택도 없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숫자가 거의 반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반에 육박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예, 부정선거를 알고 있는데 아무리 저쪽에서 우기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난 대통령이야. 우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아니 거짓말을 통해서 그 거짓 부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놓고서 나는 대통령이야 그러고 있는 거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람인 이상. 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도 속이 찔끔찔끔 할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는 자기들이 저질러 놨는데 자꾸 그게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럼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뭐 벌써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정청래가 자꾸 그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대권 욕심이 나겠죠. 저 사람들은 정의감이 없는 사람들은 대권 욕심이 무조건 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정청래가 대권 욕심이 나면 처음에 할 일이 이재명 대표를 물어뜯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정청래만 그렇게 했어요. 여기저기서 이재명 대표를 물어뜯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자살을 했지?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로또 확률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그만큼 특수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여차저차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또 그러길 바라고요.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어겐이라는 운동이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윤어겐이라고 자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의 어겐이다.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윤어겐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윤어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러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네. 강력하게 바라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 최소 3년은 해야 된다. 왜? 남은 임기 3년을 못 채웠으니까 불법적으로. 또 가능하다면 다시 재선거해서 다시 재선거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MBC고 뭐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상황에서 공정하게 선거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될 확률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다시 온전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5년 하시던가. 저는 그걸 강력하게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그렇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그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거는 순진한 사람 아니면 그런 생각을 못 하겠지만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 이렇게 이재명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 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윤어겐. 감사합니다.